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는 운과 그 십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에서 어떤 그 십성이 오는가, 즉 십성이라는 것은 일관과의 그 관계를 말하죠. 일관과 운에서 오는 그런 천간과 지리에서 오는 오행이 어떤 오행이 오는가, 그 오행의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십성을 부여했잖아요. 그 오행이 올 때, 어떤 십성이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측면을 마음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운명리학 강의는 결국은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마음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안다면은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을 대비해서 만일에 치우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급한 마음을 달래주면 되고, 급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마음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또 너무 바깥으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날 때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는 마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면서 일단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덕담을 해줄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흑판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과 십성 그 작용 중에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쪽에 쓸까요? 현재 남자 49세, 당이라는 건 지금 49세가 아니고 요 자료가 나올 당시에 49세라는 뜻입니다. 이 49세 작년도 해당됩니다.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모월 정축일 경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일간이 되겠죠. 이 정일간으로 볼 때 각 위치마다 특수한 그 이름이 붙죠. 그래서 이것은 나를 그가잖아요, 그죠? 수국하니까 이건 정관입니다. 정관. 네. 또 요거는 내가 그걸 하니까 요거는 정제에 해당됩니다. 정제. 여기도 정제에 해당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나와 같잖아요. 그게 비견이 되겠죠. 정화, 비견. 요거는 나를 또 그거 하네요. 음이 바뀌었죠. 같은 음이죠. 요건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되겠습니다. 편관. 자, 이번에 요 토는 화생토 하니까 이게 식신이 되네요. 식신. 또 요것도 화생토 하니까 요는 상관이 되네요. 상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사람 사주가 보면 요것이 개미, 갑신, 어류, 병술, 정해, 무사로 이렇게 사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개는 이 정하고 이 개수가 정화를 그걸 하잖아요. 자수니까. 그래서 이것은 편관이 된 거죠. 편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지금 지지도 있지만 지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천간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갑이니까 목생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에 해당하는 인수.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을목이니까 요거는 목생한데 요거는 편인에 해당되네요. 편인.
그 다음에 요건 병하니까 같은 병화가 되잖아요. 요거는 같은 급제에 해당됩니다. 급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정하는 요거는 같은 비견이네요. 비견. 요 무토는 화생토요 상관이 해당되네요. 네, 이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기본 성질에 보면 식신과 정관과 정제가 있으면 이것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을 작용합니다. 자, 식신이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정관에 있는 마음이 뭐며 정제라는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십성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십성표를 보시고 비견이 올 때는 비견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긍정작용을 한다 말은 비견이 나한테 좋다 이 말입니다. 신약사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인성이 보면 여기에 목이 있어요. 목이 사주에 없습니다. 인성 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오화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히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이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목이 용신이다. 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목화가 필요하고 이 목을 극을 하는 금이 나쁘고 수가 나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관계. 다음에 용신편에 가면 자세히 설명한다고 오늘 요 정도 설명하시고 일단 목 화가 좋고 금속 나쁘다는 걸 아시고 이쪽을 봅니다. 자, 긍정작용이라는 말은 불은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면 이거는 불운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운이 오게 되면 자기 주체가 약한 사람이 주체성이 강하게 됩니다. 주체성 강화. 신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비견운이 되면 보통은 주때 막 흔들리다가 그때 되면 주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강해야 됩니다. 그 운에서 올 때, 그 운에 오면 그 해, 여기는 대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운도 되지만 세운도 됩니다. 정해년에 말하면 정해년이라면 정이잖아요. 그 정해년의 마음은 이런 그 마음이 주체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은 현재 신강사주인데 만약 신강사주라 하면은 신강사주에 또 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때보다도 고집이 되게 세져요. 네,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이 강화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 병인데 여기서 보면 이 병이 36세 보면 병운이 와요. 급제운이 와요. 이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급제운이 오면 자, 표를 보실까요? 급제운이 오게 되면 이 신약사주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뭔가 하면 아주 성부근성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납니다. 보통 때는 경쟁심이 없고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경쟁심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이 에너지 원천이거든요. 삶의 어떤 힘이라고요. 너무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문명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 문명이 발전한 것은 경쟁심에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자본주의 원리가 경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적인 게 만약 긍정작용했을 때는 참 좋은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급제가 신강사주라 하면은 신강사주에 이 불이 많은데 불이 왔다 그러면 지나치게 경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건물 수수로 쓰겠죠. 그러면 그건 안 좋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질투가 일어나요. 심한 질투. 보통 이 경쟁과 질투는 맺지 않는 차이입니다. 경쟁심이 너무 불타면은 질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너무 심하면은 오히려 대세를 그르치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상대편이 지금 현재
전자회사가 있는데 상대 전자회사를 이기려고 무리한 시설 확장을 하고 아니면 단가를 팍 낮추다 보면 자기가 재산 깎아먹기로도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신운인데 식신운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좀 잘 쓸까요? 개미입니다. 개미. 이거 지어졌네요. 개미. 이 미 안에 기토가 있어, 기토. 이 기토. 요 기토가 있으면 요 기토운에 이 운이 도달하면 식신운이라는 건 이때 오면 식신운에서 오는데 이것이 내가 아주 말하자면 신강사주일 때는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럴 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영구북리. 근데 신약사주에서 기토가 많은데 기토가 또 엄청 많다. 많다는 말은 3개 이상을 말합니다. 3개 이상은 많은 것이 기토가 많았어요. 그런데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연구는 원래 하나를 파는 건데 연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연구를 안 한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에 빠졌어요. 집착, 도착, 뭐 성도착, 성도착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도착, 성에 대해서 빠지면 도착,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도착, 집착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운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볼 때는 그것에 이것이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이라는 것을 이미 판단해 놓고 이렇게 대입을 하고 십성에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성은 해석을 위한 것이고 좋고 나쁘고 따져하는 것은 용신입니다. 용신. 그래서 용신을 배워야 용신 기술을 배워야 좋고 나쁜 걸 알게 되고 십성을 알아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용신만 알아놓고 십성 모르면 아무 말을 못하고 벙어리 되는 거예요. 또 이것만 알아놓고 이걸 모르면 어디다 적용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운이 오는 것은 무토운입니다. 여기서는 무토운이 이 사주를 보일까요? 아, 요 보이네, 요게. 요 술토 밑에 여기 무잖아요. 무토운이 오네. 자, 이 무토운이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상관운이라 그러는데 이 상관운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신약 사주의 경우에는 이것이 무토가 오게 되면 굉장히 나빠요. 그죠? 근데 신강 사주는 좋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무토운이 오면 내가 설기를 하니까 좋아요. 그때는 무토운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사람과 사리로 하는 것, 친함, 다른 사람과 막 사귀려는 거, 사귐, 사귐, 친함 이런 욕구가 막 생겨가지고 잘 사귑니다. 아주 사교에 나 사교적이다. 그런데 신약 사주에 또 상관운을 맞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몸이 나쁜데 약한데도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드러내면 사치방종. 방종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방종. 사치방종. 그렇게 상관운이 막 들어오면 상관운이 내가 약한 신약 사주는 상관운이 막 들어오면 결국 상관은 그 상대에 있는 광성을 그걸 합니다. 특히 정관을 그걸 하겠죠. 그러면 질서 안정을 깨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 여자 사주라면 여자 사주 상관이 들어오면 남성을 그걸 하기 때문에 정관을 그걸 하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은 질서 안정이거든요. 안정을 깨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바깥쪽으로 막 돌아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깥쪽으로. 그 마음을 한 번씩 해볼까요? 자, 여기 요것이 식상, 재성, 간성, 인성, 비겁. 이렇게 쓸 때 요것이 중심입니다.
중심 있을 때 이쪽으로 오행이 많이 나가면은 내 마음이 바깥쪽으로 팍 나간다. 외부로. 이쪽에 있는 거는 내부로, 이쪽에는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로.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식상운이 오면 내 마음이 온통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많아지면. 자, 이번에 편재운이 신금입니다. 여기서 신금이 보이나요? 아, 여기 유가 보이네. 여기 신금이 보이네. 유가. 여기가 편재네, 편재. 네. 자, 편재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편재운이 오게 되면 만약 이것이 신강사주라 하면 좋겠죠. 신강사주라 하면 편재운이 되게 되면 잘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전체 관리를 멋지게 합니다. 멋지게. 전체 관리를 관리감독을 멋지게 잘합니다. 한꺼번에 판단도 빨리 해버리고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신양사주라는 것 같으면은 너무 편제가 너무 많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그냥 털도 안 뽑고 무슨 고기를 먹으려 하는 거죠. 털도 안 뽑고 먹으려 하는 거. 급하지요. 아주 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실수하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사주에 편지가 왔다 하면 그 해는 선생님 올해는 한번 쉬어가십시오. 급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십시오. 또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제운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정제운을 볼까요? 정제는 경에 해당됩니다. 이 사주에 경이 있나요? 아, 여기가 경이 있네요. 경이 여기 보면 정제입니다. 정제. 자, 정제운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 정제운이 신약할 때는 정제운 나쁘고 신강할 때는 정제운 좋겠죠. 신강할 때는 정제운이 되면 이것은 관리를 잘합니다. 아주 치밀한 관리를 잘합니다. 치밀 관리. 그런 마음이 탁 생긴다고요. 보통 때는 막 덤벙덤벙 하다가도 저 정제운이 오게 되면 마음이 치밀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너무 꼼꼼해요. 너무 꼼꼼해. 너무 꼼꼼하다. 꼼꼼하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시기를 놓칩니다. 시기를 놓쳐. 시기를 갖다가 놓쳐버려요. 지나간 버섯 손든다는 얘기죠. 너무 그냥 꾸물꾸물하는 바람에.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네요. 개수. 요 개수가 여기가 개수가 해당되네요. 이 개가. 자, 이 개가 일어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평간이라는 마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간은 인내를 말해요. 책임감, 인내.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주에서 이런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신강 사주에서는 이것이 인내심. 취업 인내심. 다음 복종심 같은 거 이런 거. 책임감 이런 것이 인내심, 복종,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사주에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너무 자기가 책임감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종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래 당해야 된다는 반대로 상대를 압박을 해요. 상대를 압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것이 심하면은 자기가 상대를 갖다 압박할 때 상대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 자기가 자기를 쥐어짜요.
자학하다 자학 심리가 막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나 나는 죽어야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은 임입니다. 임인데 이 사주에 볼까 요 나타나네요. 여기 저기 정관입니다. 임입니다. 임. 자, 이 정관운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은 정관이 만약에 그 신강사주 같으면 정관운이라면 아주 합리적이고 규칙을 잘 지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지키다가도 이런 운이 들어오면 일도 잘 지키고 아주 처리를 아주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자기하고 만약에 신약사주의 정관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너무 고지식하게 됩니다. 고지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상담을 해봤는데 정관이 많은 사람을 상담해 정관이 사주에 한 6개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스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말 하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전부 다 이건 합리적인 자기한테는 딱 자기 합리화 한창 자기 얘기를 해요. 맞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맨 마지막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나쁘지요? 내 직장에 있는 그놈이 나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합리가 지나친 거예요. 그건 합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합리가 아니고 자기의 그 고집입니다. 고집. 합리가 아니고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아주 합리가 지나치게 되면 고집이 될 겁니다. 아집.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됐고 나머지 이제 편인으로 보면 을에 해당되는 을은 여기 여기가 편인 하나 보이네요. 다 있습니다. 예, 편인 있네요. 또 26세의 편인이 있는데 이 편인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신약사주도 좋겠죠. 신약사주에서 을은 편인이니까 이거 특수 분야 좀 신비한 걸 좋아하고 이런 데 특수한 데 관심이 있고 신비한 데 좋아하는 거 신비한 걸 이렇게 막 배우려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좀 특별한 걸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좋겠지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신강사주에 지금 정화가 목이 많이 있는데 또 목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너무 그쪽으로 많이 파고드니까 이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 정말 그럴까 하면서 막 의심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 망상이 많이 있어요. 망상.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게으릅니다. 게으르다. 머리를 많이 쓰는 실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인을 볼까? 갑인데 갑목은 여기에 해당되네요. 16세부터 갑목이 왔네요. 자, 인수 갑목을 보면은 여기서 신약사주에서 갑목은 참 좋습니다. 인수니까 이때 공부를 잘하겠죠. 네. 받아들임, 전부 수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끝내주기 잘하죠. 공부를 잘하죠. 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신강사주에 또 간목이 왔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정화가 있는데 간목에는 불이 너무 많잖아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좀 게으릅니다. 이것도 게으르고 너무 꼬치꼬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이용을 잘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망상이 듭니다.
망상 나는 건 인성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십성자를 보고 이 사람의 과연 보십시오. 편간운이 왔는데 이 개미입니다. 6살 때 편간운이 개수가 왔을 때 이거는 자기는 편간운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나쁘잖아요. 아마 육색 쪽도 편간운이 왔을 때 이분이 굉장히 편간운은 나한테 부담 가는 일이잖아요. 부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어릴 때 6살 때 편간운이 왔다면 아마 이때가 자기가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때 어릴 때니까. 아마 가정적으로 좀 힘들었다든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간목운이 왔을 때는 인수입니다. 이때 16세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맞잖아요. 인수니까 공부를 엄청 잘한다, 이 사람.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실제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6세부터 16, 17, 18, 19, 20세 20세까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 들어가겠죠. 법과대학교 법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제운을 맞이해서 이 정제운은 뭐냐면 신금운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는 나빠요. 나쁘고 그때 막 여러 가지 공부가 잘 안 돼. 정제운이 오니까 공부 시간에 정제운이 들게 되면 여자 생각이나 돈 생각이 자꾸 나서 공부가 안 된다고요. 아마 이때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당시는 공부를 못해서 놀기 바빠. 요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요때는 미팅도 하고 막 실컷 놀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26세부터 30세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요때 특수 분야인 사법고시 패스해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관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또 편제운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 판사도 됐고 편제운이 왔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좀 여자 관계에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겼겠죠. 큰 도움은 안 되고 다시 36세부터 병화운이 오니까 화운이 자기한테 불을 붙여주니까 자기 약한 정화에 화운을 붙여주니까 급적으로 오니까 경쟁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나도 승진해야 되겠다. 남한테 이게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부장 판사도 되고 이렇게 막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요 술토운이 오게 되면 상관운이잖아요. 이때 내가 남한테 막 드러내고 싶은 막 욕구도 생기고 명예도 생겨서 한창 멋지게 막 나가는 요 술토 속에도 불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정목 정화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술운에는 활발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운이 오게 되면 이제 막바지를 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견운이 왔으니까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요. 또 나 주체성도 생기고 법가들어서 뚜렷한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제5운이 된다. 1운, 2운, 3운, 4운, 5운. 그래서 이게서 인생에 전환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정화가 여기에 있는 임하고 이 임은 나쁜 거예요. 내 사주에 수가 나쁜 거예요. 이 임이라는 게 다 있으면 정을 그 운이 오니까 딱 묶어보는 기다. 그 운을 임이 없었다면 이 정이 묶이지 않을 텐데 원래 이 임이 정을 묶거든 이렇게 임이 정을 묶을 수도 있고 뭐 정이 임을 묶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임 한목인데 정임 한목이 돼서 물론 목으로 좋은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입장에서는 요 입장에서는 이것을 묶었어요. 정을 묶었어. 오늘 운을 딱 묶어버렸어. 그리고 밑에 묶고 나니까 밑에 해수가 힘을 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서 마지막 여기 46, 47, 48, 49세 무자년 무자년에 자년에 자월에 또 유신가 이런 유시에 자월 년 유시에 이분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시다. 그래, 막 그것은 하나의 운명이고 오늘 골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의 흐름을 해석할 때 요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운의 흐름을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 공부는 바로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십성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가 십성이 깊어질수록 십성 공부 깊어질수록 그 사주의 원래고 사주 원국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을 흔히 암과 동시에 이 사람의 그 전반적인 그 운의 흐름, 특히 보면 대운도 적용되고 세운도 적용되고 월운까지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일운까지 이 마음이 작용되는 겁니다. 참 신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십성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십성과 지금의 십성의 운의 대입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